성기능은 남성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성기능이 없으면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성행위를 못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쾌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쾌감도 포기시켜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남성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발기부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재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작년에는 남성의 중심이라는 책을 펼쳐냈고요. 그리고 올해는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라는 내용으로 떨어진 남성 성기능을 여러분께서 직접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병원을 운영했는데요. 일주일에 300건 정도 진료를 보는 것 같고요. 그러면 1년에 15,000건, 지금 다 합치면 한 18만 건 정도 진료를 받겠네요. 남성들이 나이가 들수록 성기능이 떨어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남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호르몬은 남자가 30살이 되면 그 이후로 1년에 0.1씩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3에서 8 사이 정도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중간점이 한 5.5 정도 될 겁니다. 건강한 남자가 되려면 대략 한 5.5 정도 남성 호르몬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데 30이 지나서 만약에 환갑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0.1씩 떨어지니까 3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5.5에서 3을 빼야 되니까 2.5가 되고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성기능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스트레스나 다양한 원인으로 남성 호르몬이 빨리 떨어지면 그것보다 이른 나이에 성기능 감소를 겪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혈관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기능을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발기라는 작용은 음경 해면체 속에 있는 음경동맥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음경동맥은 다른 동맥들이랑 조금 구조가 달라요. 다른 동맥들은 수축했다가 이완하는 정도로 혈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경동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축과 이완도 가지고 있지만 얘가 꼬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나선형으로 꼬일 수 있는 구조라서 나선형 혈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게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면 나선형이 풀리고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을 크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라면 면발처럼 가늘고 꼬여있는 혈관이 우동 면발처럼 굵고 이렇게 쫙 펼쳐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음경에는 큰 혈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류 변화가 많이 생기려면 혈관이 확확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여기에 탄력도가 떨어지거나 혈관 건강이 망가지게 되면 당연히 성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 다양한 성인병들이 혈관을 괴롭히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통풍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질환들은 압력으로 터트린다든지 높은 혈당으로 부식시킨다든지 아니면 지방질 같은 걸로 막아버린다든지 요상결정 같은 걸로 찔러서 손상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기능의 핵심인 혈관이 망가지게 되고 차차 성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면 여러 통증이 있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아픈 곳이 자꾸 생기죠.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발목도 아프고, 그래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운동량이 줄게 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량이 갑자기 줄진 않잖아요. 그러면 살이 찌게 되고, 이 살이 찐 부분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살이 찌게 되면 음낭 주변에도 살이 붙게 되는데, 그러면 음낭의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음낭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 작용이 상당히 방해를 겪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의 지방세포 속에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어렵게 만들어 놓은 남성 호르몬도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남성성은 훨씬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수면입니다. 실제로 남성 성기능을 떨어뜨리는 게 아까 나이, 호르몬, 거기다가 만성 성인병, 큰 스트레스,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발기부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수면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2교대, 3교대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걸 심하게 겪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낮밤만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뒤집어진 게 다시 뒤집어지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 바뀌면서 몸이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면 실제로 그게 또 돌아오는 걸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면이라는 게 다른 모든 게 만족되더라도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부족하면 성기능이 떨어질 수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성기능의 치명적인 생활 습관이라 그러면 사실 담배와 술을 꼽습니다. 사실 너무 뻔한 얘기라서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담배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기의 혈관 변화는 이완이죠. 혈관이 이렇게 넓어지고 이완돼야만 발기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요즘 자동차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의 자동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렇게 당기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거를 덜 풀거나 아니면 너무 정신이 없어서 얘를 그냥 당긴 채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운전을 하다가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은 차가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서 성기능이 좋길 바라는 거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놓고 차가 원활하게 잘 움직이는 걸 바라는 것과 똑같다. 저는 그렇게 항상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로 술 같은 경우에는 술은 적정량은 사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는 술은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들고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는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우리 몸의 성기능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원활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장 상태에서 발동되는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술의 작용이 바로 남성 성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술만 먹으면 내가 성기능이 발휘가 잘 안 된다 하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은 대략 소주 반병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소주 2잔 정도, 3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반병을 넘어서면 불편할 수 있구나. 내가 성기능에 해를 입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능을 약물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약을 먹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10명에게 약을 처방하면 7명이 효과를 크게 느껴요. 그만큼 이제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데 이렇게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자꾸만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고 지금까지 계속 잘 유지되던 성기능이 갑자기 나빠지면 남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하나? 운동을 해야 하나? 내가 살을 빼야 하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약으로 너무 쉽게 풀어버리니까 약을 쓰면서 이 결심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기능 감소라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도움되는 작용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약이 그걸 지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약물만 계속 처방할 때는 저희도 제가 이분에게 진짜 좋은 걸 드리는지 그런 걸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약을 쓰든지 그 약에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내성이 생긴다기보다는 원인은 따로 있는데 원인은 놔두고 약만 쓰고 있으니까 이 원인이 성기능을 더 나쁘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주사를 쓰게 되고 주사약에도 용량이 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이 수술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비용도 비싸고 생각보다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까지는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약물을 쓰고 주사를 쓰는 이 처방을 벗어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성기능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사실 지속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시간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강직도를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속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에 관련된 지속시간은 사실 우리가 조루증, 지루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이 전문의약품을 사용해서도 컨트롤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식품이나 약물로 컨트롤한다고 얘기를 하면 저는 별로 신빙성 있게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발기의 지속성, 그러니까 발기의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혈관에 대해서 혈관 확장이라든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들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다양한 식품군들 중에서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가인 경우가 많고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함량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제품을 찾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에게 선뜻 권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약품을 먹게 되면 어떤 식품을 먹게 되면 음경의 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음경이 그렇게 단단해지려면요. 단단해지는 이유는 음경 해면체 껍질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부의 해면체에 압력이 올라가면 얘가 딱딱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면체가 딱딱하기 때문인데 이게 식품이나 뭔가를 먹어서 이렇게 커진다는 건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고 얘기하셔도 되기 때문에 뭘 먹어서 음경이 커진다고 얘기하면 그냥 믿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먼저 강직도가 떨어지죠. 성관계 중에 강직도가 떨어지게 되고 평소하고 다른 느낌을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리면 이제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긴장하게 되면 성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부교감 신경은 약해지고 긴장할 때 나타나는 교감 신경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조금 빨리 사정을 하거나 우리가 원치 않을 때 발기가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번 겪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 요소에 대해서 남자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음 성기능을 발휘해야 될 때 다음 성관계 시에 내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나중에 발기가 처음부터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을 돌면서 남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죠. 남성 호르몬은 고환과 부신에서 만들어집니다. 부신이라는 건 신장 콩팥 위에 있는 꽃갈콘처럼 생긴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서 우리 몸에 사용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만들어집니다. 고환과 부신에서만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근육에도 남성 호르몬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지는 못하고요. 피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DHEA라는 물질을 받아들여서 얘를 남성 호르몬으로 합성할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은 못 만들지만 중간 제품을 가지고 와서 완제품으로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작용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근육질인 남성들이 남성 호르몬이 높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작용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큰 근육, 긴 근육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근육이 있는 곳이 바로 허벅지고요. 그 다음으로는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서 오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조금 효과를 강하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스쿼트와 달리기를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달리기 대신에 유산소 운동, 어떤 유산소 운동도 상관없습니다. 앞뒤로 스쿼트를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스쿼트가 가장 허벅지와 엉덩이를 기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고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기구가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스쿼트라는 운동은 특징적으로 근육을 길러주기도 하지만 내려가면서 중력에 의해서 골반 관절을 이완시키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형성과 스트레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전에 스쿼트를 하게 되면 골반 관절을 이완시키면서 부상의 확률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에 쌓여있는 에너지, 글리코겐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달리기를 할 때는 지방이 좀 더 분해가 많이 되도록 해서 우리가 비만으로부터 아니면 과체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도 훨씬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운동 후에 하게 되는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를 하면서 받은 관절의 스트레스라든지 다양한 요인들을 스트레칭의 요소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되는 거죠. 네, 규칙적인 달리기를 하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워낙 많아가지고요. 신체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의 첫 번째는 우선 심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도 튼튼해져요. 오랜 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심혈관계가 발달되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아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혈관의 탄력도, 탄성 이런 것들이 좋아집니다. 당연히 이것은 성기능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를 오래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이지만 달리기를 해도 근육이 발달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육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남성 호르몬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오래 하게 되면 자율신경도 단련됩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우리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휴식할 때 이럴 때 선택적으로 작동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아남는 것 아니면 효과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데요. 성기능은 부교감신경 그리고 우리가 긴장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긴장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들이 올바로 작용 못하는 경우도 많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달리기를 할 때 교감신경을 확실하게 돌려주고 쉴 때 아니면 잠을 잘 때 확실하게 부교감신경을 발동시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작용하게 되면서 오작동하는 것들이 많이 줄게 됩니다. 달리기를 하게 되면 만성 질환들도 많이 해결됩니다. 아까 문제가 됐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통풍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덜 움직이고 더 먹어서 생기는 과잉에 의한 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과잉한 병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기능 증진으로 이어집니다.
달리기를 하게 되면 또 살이 빠지게 되죠. 살이 빠지게 되면 지방세포가 줄게 되고 지방세포 속에 있는 아로마타제의 활동이 줄게 되면서 남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과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성기능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심박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심장이 튼튼해지고 많이 뛰지 않아도 충분히 필요한 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심박수가 90인 사람, 80인 사람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70, 60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심박수가 떨어지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불안을 덜 느껴요. 두근거림이 덜 생기고 이 두근거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안이 적어지는 거죠. 불안이라는 건 바로 교감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아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수면이었죠. 근데 요즘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규칙적으로 달리게 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수면 무호흡증도 개선해 줍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앓는 분들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발기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발기부전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해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 심지어 체중이 감소하지 않아도 수면 무호흡증이 좋아지더라라는 보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을 컨트롤해 주면서 성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달리기를 오래 하게 되면 체중이 감소되면 외모가 좋아지죠. 그러면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성생활에도 좀 더 자신 있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양을 달리면서 얻은 성취감, 내가 오늘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릴 거야 했을 때 그 약속을 매번 지켜내는 그 성취감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고, 내가 하면 한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주게 되죠.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성기능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제가 되게 기뻤던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환자 중에서 난임 클리닉에서 의뢰가 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30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을 인터뷰해보면 나쁜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고요. 나이도 젊었고 특별한 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잘 생기지 않고 성기능이 떨어져서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검사, 정자 검사를 해보니까 둘 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이분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분이 2교대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2교대 를 하고 나서부터 활력이 되게 떨어졌고 2교대를 하고부터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런 얘기를 알게 돼서 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견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다가 제출하시고 한동안 이제 낮에만 출근하시는 게 어떠냐, 그런 배려를 좀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달리기를 알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일 마치시고 달리기 하고 퇴근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분 6개월 지나서 건강도 많이 회복하시고 아기도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데, 그때 정말 기분 많이 좋았습니다. 성기능은 남성의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성기능이 없으면 성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남성의 성적인 변화, 그 성기능이 발휘돼야만 성행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성행위를 못하게 되면 내가 느끼는 쾌감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쾌감도 포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데서 만족을 얻을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에게 모든 책임이 주어지고 이걸 수행하지 못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비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자격지심이라든지 어떤 자존심의 손상 같은 게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인간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대인기피라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남성들의 성기능은 자존심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나쁜 마음이라면 잘해야 된다는 강박감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영화나 음란물 같은 것밖에 없죠. 근데 거기는 그런 걸 위해서 선발된 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극적으로 포장해 두었고, 그리고 그걸 편집까지 해서 일정 부분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진다면 거의 뭐 20분, 30분 이런 식으로 강조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TV에 나오는 탤런트 분들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분들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편안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평범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적인 매체는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자극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성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들처럼 해야만 한다고 자꾸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생식기가 그분들의 생식기보다 작다고 느낀다거나 오래 못한다고 느낀다거나 그 사람처럼 그렇게
그렇게 강력한 뭔가를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긴장감을 만들고 그런 것이 교감신경을 작동시키고 발기가 안 되게 만들죠. 그래서 잘 해야 되겠다, 멋지게 뭔가를 치러내야겠다는 강박, 수행 불안 같은 것들은 오히려 성기능을 떨어뜨리기만 하고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마시고요. 그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몸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 크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크기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음란물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음란물에 출연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매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생식기가 좀 남다른 분들이 출연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음란물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발기한 음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게 되고 내가 뭔가 못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선발된 분들이잖아요. 게다가 남성들의 음경은 작은 상태에서 큰 상태, 그러니까 발기하지 않았을 때와 발기했을 때 크기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발기했을 때 멀쩡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3배 차이가 나는 사람은 작을 때는 더 작을 거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돌아보면 자기보다 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에 이제 부담을 얻게 되겠죠. 자기는 멀쩡한데 말이죠. 실질적으로 생식기를 키우기 위해서 그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그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연구도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음경이 작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성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 크기가 중요하다고 물었을 때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80%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정신적인 교감 그런 것들이지 이게 굉장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란 거죠. 근데 우리는 음란물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자극을 받으면서 거기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영 다른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